여러분, 저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영상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아마 보시는 분들 중 절반은 지금 당장 가슴이 쿵 내려앉을 수 있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나중에 어디서 늙지? 딱 이 질문 하나인데 막상 진지하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자식한테 기대자니 미안하고 요양원 생각하자니 가슴이 답답하고 혼자 살자니 너무 무섭고. 근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그 막막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버린 72살 할머니예요. 요양원 대기 명단에 이름 올려놨다가 어느 날 그 이름을 직접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이 뭔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박순례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고 남편은 68배 먼저 떠났어요. 아들 둘은 각각 경기도와 부산에 살고 있고 명절에나 얼굴을 볼까 말까 한 사이가 됐죠. 순례 씨가 혼자 아파트에서 지낸 지 벌써 4년이 넘었을 때였어요. 어느 겨울날 새벽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어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 순간 바닥에 앉아서 혼자 한참을 울었대요. 아프다고 부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르기가 너무 미안해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아들한테 전화하면 괜히 걱정시킬 것 같고 그렇다고 이웃한테 도움 청하기도 낯설고. 나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순례 씨는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직 몸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요양원을 둘러보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복도에 줄지어 앉아있는 어르신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눈빛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불이 꺼지는 그 생활. 순례 씨는 거기서 자기 미래를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싫었다고.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텃밭도 가꾸고 싶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요양원에선 그게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에 순례 씨는 우연히 한 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커뮤니티 설명회였어요. 별 기대 없이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났대요.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집을 공유하거나 같은 단지 안에 모여 살면서 서로를 돌봐주는 공동생활 방식. 혼자 사는 외로움도 없고 요양원처럼 통제받는 느낌도 없는 그야말로 내가 주인인 노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남남끼리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겠냐고. 불편한 것도 있을 거고 부딪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근데 설명회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양원에서 기다리다 죽을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랑 웃으면서 살다 갈 거냐. 나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순례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조용하게 퍼지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70대 노인들이 요양원을 거부하고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전문 용어로는 코하우징 혹은 시니어 공동생활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은 유지하면서도 식사나 집안일, 돌봄 같은 것들은 함께 나누는 방식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에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활성화된 문화인데 최근 한국에서도 50대, 60대, 7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왜 여성들이 특히 더 관심을 가질까요? 통계를 보면 답이 나와요. 한국에서 혼자 사는 노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에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독립해서 나가고 남은 건 혼자 사는 긴 시간이에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혼자 보내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순례 씨는 결국 공동생활을 선택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비슷한 나이의 여성 6명이 모였어요. 각자 작은 방이 있고 거실과 부엌, 텃밭은 함께 써요. 누군가 아프면 서로 병원에 데려다주고 장 볼 때도 같이 가고 저녁엔 한상 차려놓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눠요. 처음엔 어색했대요. 남남끼리 같이 살다 보니 생활 방식도 다르고 가끔 사소한 것들로 부딪히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일찍 자고 싶고 누군가는 늦게까지 TV를 보고 싶고 청소하는 방식도 요리하는 입맛도 다 달랐죠. 근데요. 그 부딪힘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대요. 요양원에 있었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겠죠.
근데 여기선 내가 의견을 내고 같이 결정하고 때로는 양보도 해요. 그 과정이 귀찮기도 하지만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게 느껴져서 좋아요. 가장 좋은 건 외롭지 않다는 거라고 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부엌에 나가면 누군가 이미 거기 있어요. 말없이 같이 차 한 잔 마셔도 그게 위로가 된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나는 자식한테 기대면 안 되나? 자식이 모시면 되지 않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해요. 요즘 50대, 60대 자녀들도 바빠요. 자기 노후 준비하랴, 아이들 뒷바라지하랴, 직장 다니랴, 부모까지 모시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불편한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요양원 얘기를 꺼내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대가족이 함께 살던 시절의 돌봄 방식이 지금 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 짐 되기 싫고 요양원에 가기도 싫고 그렇다고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운 그 마음. 공동생활은 그 세 가지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방식이에요. 순례 씨가 공동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됐어요. 요즘은 텃밭에서 키운 상추로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해요. 생일이 되면 6명이 둘러앉아 케이크에 촛불을 켜줘요. 아들들은 명절에 한 번씩 오는데 어머니가 너무 밝아졌다고 놀란대요. 예전엔 아들 보내고 나면 그렇게 허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들이 가도 돌아올 집이 있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노후더라고요. 이게 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노후가 두렵다고 느끼시나요? 그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주세요. 아마 대부분은 이거일 거예요. 혼자가 되는 것.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존엄하게 늙지 못하는 것. 공동생활은 그 두려움에 대한 하나의 답이에요. 완벽한 답은 아닐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식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것 하나는 분명해요. 노후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순례 씨처럼 두려움 대신 선택을 한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노후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언니들한테, 친구들한테 꼭 보여주세요.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